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온큐가 최근에 니드엠 그로스 컨퍼런스라는 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 소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아이온큐의 여전한 자신감이 돋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힌트들, 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 1월 17일 아이온큐의 CFO 토마스 크레이머와 IR 담당자이자 재무계획 임원인 조던 샤피로가 투자은행 니드엠이 주최한 연례 행사인 니드엠 그로스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40분 정도 Q&A를 가졌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5월 달에 아이온큐 본사에 갔을 때 같이 식사도 했던 일면식이 있는 사이고요. 그래서 최초로 상장한 순수 양자 컴퓨터 기업이자 양자 컴퓨터 접근에 대한 판매를 클라우드를 통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n-premise, 이제 고객들의 사이트, 고객들의 공간에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 4대를 판매한 기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Q&A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이온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라고 진행자가 얘기를 했더니 왜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이미 뛰어난데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적당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고전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병렬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일례로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행하는 영업사원 문제, 경로 최적화이죠. UPS나 FedEx 이 배달 사원이 하루에 120개의 스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고려하려면 12팩토리얼인 약 5억 개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최적화되지 못한 상태로 비효율적으로 인력이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제대로 발전할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루트를 줄 수 있어서 기업들의 수익을 올려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태양열 발전의 경우 현재는 20% 초반만 전기로 변환 가능하고 식물은 80%까지 변환이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는 이거를 분석해서 알아내고 그걸 따라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져서 뭐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 온난화 방지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토마스 크레머 CFO와 조던 셰피로 상무가 이 진행자분, 그리고 이쪽에 대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 네, 여러분 잠시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는 77만원 챙길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전부 다 하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정당은 매월 10,000명 이상의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의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하셔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꼭 구독해보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온트랩 방식을 선택했냐? 설립자 중 한 명인 크리스 몬로 교수가 원자시계를 연구하던 중 첫 양자 게이트를 발명했고, 이때 이온 트랩이 매우 안정적이란 걸 깨달았다. 반면에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큐비트가 연산할 수 있는 시간인 그 양자 시간인 코헤런스 타임이 마이크로초 수준인데 아이온큐는 여러 주까지도 운용이 가능한 매우 안정된 큐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테리움과 바륨이라는 원자를 쓰고 있는데 모든 큐비트가 동일하고 수율 문제가 없다. 반면에 큐비트를 인공적으로 제작하는 초전도체 같은 방식은 수율 문제가 있고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율도 높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처음 제가 봤는데 광자 큐빗의 경우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실물 양자 컴퓨터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좀 경계성 발언을 해주셨고, 광자를 잘 활용하면 시스템 간의 연결에는 좋지만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목표는 양자 컴퓨터를 시장에 지금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더 좋은 큐빅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쓸 의향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온 트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알고리즘 큐빗이라는 척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와 차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회사가 집중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연비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양자 컴퓨터 세계 같은 경우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아직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QEDC라는 좀 중립적인 컨소시엄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여러 알고리즘을 각사의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서 비교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최대 큐비트 숫자를 구했는데 여기서 아이온큐가 두 번 다 1등을 했고요.
유용한 큐비트 한 개를 더하면 양자 컴퓨터 성능이 2배가 되지만 쓸모없는 큐비트를 더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전도체 방식을 좀 경계하는 이런 얘기도 했고, 언제쯤 양자기로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큐비트에 집중하는데, 물리적 큐비트에서는 유용한 큐빗이 몇 개인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유용한 큐빗이 들어가면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특정 분야에서 능가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작년에 29개, 올해는 35개, 내년은 64개에 도달을 해서 64AQ 수준이면은 2에 64승이니까 이게 한 1800경기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있는데 1억 개가 넘는 CPU를 연결한 형태이고 3년간 운용비가 2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2천억이 넘죠. 그래서 매우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1초에 연산을 한 1.3경계, 근데 양자 컴퓨터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1대1로 정확하게 비교하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아이온큐의 64AQ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뭐 돈을 세는 거 이런 쉬운 거는 고전 컴퓨터가 하고, 그 계산대 전부에서 뭔가 사기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양자가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 2023년에 29AQ를 7달이나 일찍 달성했는데 앞으로 64AQ 도달까지 있어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온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데리고 있고, 올해 목표인 35AQ 역시 기존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 컴퓨터 재료 큐비트로 이테리움이라는 원자를 쓰고 있는데 바륨으로 바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새로운 원자를 쓰는 거라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지난달 5월에 이테리움으로 29AQ 수준을 달성을 했고, 작년 말에는 바륨으로도 29AQ를 도달했다. 이게 한 11월쯤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29 달성했는데 또 달성했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륨이 이테리움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이 있고요, 더 안정적이라 더 쉽게 레이저로 제어가 가능하고 더 빠르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64EQ도 바륨 기반으로 할 건데, 현재 아이온큐가 이테리움으로 달성한 최고 수준을 이 다른 원자인 바륨으로 달성을 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64EQ 도달을 위해서 오류 수정이 아닌 이 하위 개념이 오류 완화를 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중들이 놓쳤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류 수정은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헤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고품질 큐빗이기 때문에 16개의 물리적 큐비트면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데, 큐비트 품질이 좋을수록 이 비용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도가 낮은 이런 초전도체 같은 큐비트로는 1000개에서 100만 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64EQ에 오류 수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목표 도달이 더 쉽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벌써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4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양자 컴퓨터를 고객들 사이트에 직접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오래 걸릴 연산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전용 회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이온큐는 상장 후에 쭉 양자 컴퓨터 판매를 얘기해왔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제 발생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요청이 왔고 생각보다 빠르게 판매가 시작돼서 벌써 4대, 5대 판매가 됐다는 거죠. 작년 5월에는 퀀텀 바젤의 2대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는데, 하나는 올해 목표인 35EQ인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제품이고, 하나는 내년에 나올 64EQ 수준의 템포 제품이다. 그래서 큰 계약이라서가 아니라 해외 주체가 이 미국에 있는 기업을 믿고 이걸 샀다는 게 중요하고, 유럽에 설치되는 양자 컴퓨터의 일부는 아이온큐가 공동 소유를 하고 유럽 영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고, 9월에는 AFRL 미 공군 연구소에 2대의 더 작은 바륨 기반의 커스터마이징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판매했습니다. 양자 네트워킹 연구용으로 판매가 됐고, AFRL은 24.5밀리언 달러 규모, 퀀텀 바젤은 28밀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약은 매출 인식 방법이 다른데, 퀀텀 바젤은 서비스 기간 동안 오래 나눠서 인식이 되고, AFRL 건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퍼센티지에 따라 인식이 되기 때문에 AFRL이 훨씬 더 빨리 인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타 경쟁사들이 쟁쟁한 소식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23년 4분기 실적 발표 이게 한 3월 말로 예측이 됩니다. 이때 얘기할 예정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관심 있는 양자 컴퓨터 사용 사례는 뭐냐? 당연히 머신러닝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챗GPT가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면은 표현력이 뛰어나다. 예외 케이스인 블랙스완 이벤트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고 훈련에 들어가는 횟수가 1000배까지 적게 들어가고 1000배 적은 인풋 데이터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즉 양자 컴퓨터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머신러닝을 쓸 수 있게 하고 현재 실행할 수 없는 머신러닝을 미래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을 거다. 즉 AI에 필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리스 먼로 교수님 사임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었냐? 크리스 먼로 교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증명해온 사람인데 이제는 학계로 돌아가서 다시 비전을 가꾸고 싶어 했고 아이온큐는 이거를 실행하고 현실화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예전에 물리학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필요한 상황까지 왔다가 이제는 엔지니어링을 실행하는 단계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했네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평범한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조 시설을 시애틀에 구축을 했고 여러 대의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제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런 물리학자 중 하나인 크리스 먼로 교수라면 이런 제조 또는 비즈니스 사업적 업무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난 것 같다. 그래서 그가 떠났지만 매주 아이온큐와 소통을 하고 있고 그의 듀크 대학에서의 연구는 어차피 아이온큐가 가져와서 상업화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이 있어서 문제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죠. 이건 저희도 궁금했던 건데 운영은 이미 12월 말에 시작이 됐고 모든 연구시설도 구축이 됐다. 그래서 곧 시설을 공개할 예정이고 이 시설을 통해 하드웨어를 제조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판매 매출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미 시애틀 시설에서 어닝콜을 여기서 진행을 했고 그때 막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콜을 진행하던 그 위치에서 약 50피트 거리에서 양자 컴퓨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기업들이 현재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 초기 단계인데 왜 지금 양자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모두가 기다리면 늦을 수 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2020년 후반에 세웠는데 이것을 재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초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투자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기술적 혁신인데 한 개의 큐비트가 늘어나면 성능이 2배로 이게 매월 성능이 2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전 컴퓨터의 무어의 법칙은 2년에 2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과격하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EA 이 벤처 캐피탈 회사이자 아이온큐의 이전 대주주죠. 여기에 해리 웰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들을 설득해서 회사 창립을 제안한 것도 이런 포텐셜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 외에 우리가 얻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광자 양자 컴퓨터 뭐 싸이퀀텀이나 자나도 같은 기업들 굉장히 뭐 소식도 크게 나오고 투자도 많이 받았다 하면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아이온큐의 입장이기도 하고 아이온큐의 관심사는 쓸만한 큐비트를 넣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에 양자 컴퓨터를 내놓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초점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바륨으로도 이트리듐으로 달성한 최대치인 29EQ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64EQ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시점에 오류 수정이 필요 없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이다. 요건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 퀀텀 바젤에 판매하는 35EQ, 64EQ 두 대의 양자 컴퓨터는 일부 아이온큐의 유럽 영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목받고 있는 AI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혁신시킬 수 있는 도구는 바로 양자 컴퓨터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는 개념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꼭 아셔야 되고 크리스 먼로 교수가 아이온큐 직분을 내려놨지만 매주 아이온큐와 소통하고 있고 그의 연구는 어차피 아이온큐에게 귀속된다라는 점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의 총평은 일단 4분기 실적 발표에 전략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3월 말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뭐 이번 인터뷰 이 컨퍼런스 결과를 봤을 때는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온큐 니드엠 컨퍼런스 핵심 내용 요약 분석해드렸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